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투석 환자의 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혈액투석 환자에게 뗄 수 없는 인. 도대체 인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조절되는 걸까요? 먼저 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은 뼈와 치아의 구성성분으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인의 정상 범위는 3.5에서 5.5mg/dl인데요. 혈청 농도 5.5mg/dl 이상은 혈액 속의 인이 높은 고인산혈증으로 분류돼요. 이는 음식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고 소변과 대변을 통해 배설돼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감소된, 즉 콩팥이 망가진 혈액투석 환자는 인의 배설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중 인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높은 인 수치는 뼈를 약하게 하고 혈관 석회화를 유발해요. 또한 심장벽의 두께도 두껍게 하여 심장의 탄력을 떨어뜨려 심장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죠.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수년에 걸쳐 조금씩 혈관과 심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더 위험하답니다. 칼륨의 중요성과 간과하기 쉬운 인의 중요성. 그렇다면 고칼륨 혈증과 비교해볼까요? 혈중 칼륨이 높을 때는 다리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전신 위압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심할 경우 부정맥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올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칼륨이 높았던 환자라면 고칼륨 혈증 시 내가 칼륨이 높구나 하고 알 정도로 증상이 분명해요. 반면 이는 높아도 증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가려움 정도 있을까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인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워요. 초기 증상 없고 증상은 말기 합병증인 인의 위험성.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인 수치를 낮게 유지한 환자보다 인 조절을 못한 환자의 사망률이 2.8배,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4.1배 더 높은 것 알고 계신가요? 이는 아무리 올라가도 바로 증상이 없다 보니 말기까지 방치되기 쉽고 몇 달 또는 몇 년 지난 후 합병증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혈액투석 환자의 인 조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투석 환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인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투석. 두 번째, 인결합제 복용. 인결합제는 인을 보충하는 약이 아니고 인의 흡수를 억제하는 약인 것이죠. 세 번째, 식이 조절을 통한 인 섭취 제한입니다. 인결합제. 투석 환자의 경우 소변을 통한 인 배설 능력이 감소되어 음식물로 섭취한 인은 체내에 축적이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인결합제를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음식 속의 인과 약이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설시켜 체내로 흡수되는 인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즉, 식이요법만으로 인 조절이 어려울 경우 인결합제를 복용하여 조절하는 것이죠. 인결합제는 종류에 따라 복용 방법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내가 먹고 있는 인결합제는 무엇이며 정확한 복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인결합제는 식간 또는 식후 즉시 섭취하셔야 해요. 음식 속의 인과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출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포슬로. 칼슘계 인결합제인 포슬로는 흰색 원형의 인결합제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돼요. 포슬로는 소량의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렌벨라. 비칼슘계 인결합제인 렌벨라는 흰색의 타원형의 인결합제로 포슬로와 다르게 칼슘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인과 칼슘이 모두 높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복용 방법은 포슬로와 동일하게 식사 시 소량의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하시면 돼요. 이 약은 비교적 큰 알약으로 삼키는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포스레놀. 또 하나의 비칼슘계 인결합제인 포스레놀은 알약일 경우 씹어서, 파우더일 경우 부드러운 음식과 섞어서 바로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네 번째, 벨포로추어블정. 철분 함유 인결합제인 벨포로추어블정은 지름 2cm 크기의 젓갈색의 원형 정제로서 식사와 함께 반드시 씹어서 복용해야 해요. 인결합제의 부작용.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따르듯이 인결합제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소화불량, 오심 및 구토, 변비 혹은 설사, 그리고 알약의 크기가 커 삼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 철분 함유 인결합제인 벨포로의 경우 대변이 빨간색으로 나올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요. 복용 중 심한 변비나 지속적인 복통 등 불편함이 있을 경우 담당의와 상의해보면 좋겠죠. 인결합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식사 직후 혹은 식사 도중 음식과 함께 섭취합니다. 두 번째, 간식과 함께 섭취해요. 세 번째, 부작용이 심한 경우 주치의와 상담하여 다른 인결합제로 변경을 시도해봐요. 네 번째, 변비가 심할 경우에는 변비약을 처방받아 함께 복용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높은 인을 함유한 식품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높은 인을 함유한 식품은 다음과 같아요. 두 번째로 생선과 고기류는 튀기기보다 삶아서 섭취합니다. 치킨보다는 닭가슴살, 삼겹살보다는 수육, 생선튀김보다는 구운 생선 반토막을 섭취하도록 해요.
세 번째로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를 하되 양념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조미료나 양념류의 인이 높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돼지불고기보다는 삶은 수육이 낫고 약재를 가득 넣은 삼계탕보다는 삶은 닭가슴살이 좋아요. 네 번째, 잡곡밥이 아닌 쌀밥으로 먹습니다. 잡곡에는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다섯 번째, 크림빵보다는 카스테라, 꿀떡보다는 백설기로 먹어요. 빵과 떡이 먹고 싶다면 담백한 종류로 소량 섭취하도록 해요. 그렇다면 고기에 인이 많다는 이유로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고기나 생선류에는 인이 함유되어 있지만 단백질도 역시 함유되어 있어요. 투석 환자는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한 단백질은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양질의 고기류를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기류인 소, 돼지, 닭가슴살 혹은 생선이나 계란 등을 통해 몇 끼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요. 한 끼의 식사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매 식사마다 나눠서 섭취하도록 해요. 지금까지 인에 관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관리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인천 세종병원 인공신장실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